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자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가운데 은행권은 이번 대출 규제에 따른 전산 작업으로 비대면 대출 신청을 중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가계대출이 또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5조 8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달 예정된 남은 대출 실행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건데요. 특히 이달 증가폭은 지난해 8월 이후 10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그리고 풍선 효과 지역으로 꼽히는 마포와 성동 등 아파트 일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한 데 따라 은행권 주담대 수요가 늘면서 이 같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로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 신청도 멈춘 상황인데 언제 재개되나요? 은행권이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른 전산 작업에 들어가면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신청을 중단한 건데요.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하나신한은행은 주담대, 우리농협은행은 두 제출의 비대면 접수를 모두 막았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은행들도 일부 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했는데요. 재개 시점은 일주일 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할 때 우대금리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혜택도 줄어들게 될 텐데요. 다시 은행권 비대면 대출이 재개되더라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에 따라 대출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내일부터 헬스와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PT와 레슨비는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제 헬스와 수영이 추가되는 건가요? 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됐던 공제가 체육 분야까지 처음으로 확대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내일부터 결제한 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전 결제권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 모든 헬스장과 수영장이 다 되는 건 아닌데요. 올 초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모집한 1000여 개 대상 업체만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적용 시설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또 PT나 수영 강습비 등도 포함이 될까요? PT나 레슨비만 따로 결제한 건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 이용료에 PT나 레슨이 포함된 이용권을 결제한 경우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운동복이나 건강식품 등을 이용료와 한꺼번에 결제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분리 결제하는 편이 안전하고요. 입장료와 운동복, 락커 대용료 등 기본적인 시설 이용 관련 결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다음 달 서울 강동구에서 1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된 상황이라서 잔금 납입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일단 어떤 아파트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오나요? 네,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접수를 받는데요. 무순위 청약 모집 공고일인 7월 4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사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물량은 모두 4가구고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39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가 각각 1가구, 84제곱미터가 2가구 공급됩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아파트 최초 공급 시기는 지난 2023년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각각 12억 5천만 원, 13억 800만 원대에 나올 예정인데요. 이 면적의 시세가 24억 원에서 26억 원에 형성돼 있어 최소 10억 원가량의 차익이 예상됩니다. 집값 상승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인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물량이 규제 적용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 공고는 오는 4일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바꿔 말하면 약 12억 원에서 13억 원의 공급가액 중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6억 원을 제외하고는 당첨자가 현금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그간 내 손바닥의 정맥 정보를 은행에 가서 미리 등록해두면 공항에서 긴 줄을 서지 않고도 손만 찍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턴 불가능한데요. 이에 따라 공항에서 별도 바이오 등록이 필수가 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이제 바이오 수속을 이용하려면 번거로워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진 집 근처 은행에서 미리 손바닥 바이오 정보를 등록해두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공항 어디서든 별도의 절차 없이 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수협은행과 수협상호금융, IM뱅크, 농축협과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에서 바이오 정보를 미리 등록해둘 수 있었는데요. 7월 첫날인 내일부터는 은행에 등록해둔 바이오 정보론 빠른 수속 서비스 이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공항 바이오 정보 등록 코너에 직접 가서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융결제원과 한국공항공사 간의 바이오 정보 공동 활용 방식 변경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기존에 은행에 등록해둔 손바닥 정보는 이제 못 쓰는 건가요? 네, 대부분의 금융사에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이 제공해온 서비스로는 탑승권 발급, 신분 확인, 손바닥 인증 등 이렇게 3단계에 걸쳐 비행기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 중에 탑승권과 신분 확인을 하나로 합쳐서 앞으로는 2단계만 거치면 수속을 끝내게 해주는 서비스를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그리고 수협은행만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협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권 최초로 이 서비스를 운영해왔고 국민은행과 수협은행은 내일부터 개시합니다. 나머지 은행 고객들은 바이오 정보 공항 연계 서비스 이용이 내일부터 불가하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공항에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지난달 산업생산과 설비투자 지표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 산업과 투자, 소비가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약세 흐름을 이어간 건데요. 1차 추경 집행에도 내수 지표가 내리막길을 걷는 분위기입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먼저 산업생산은 얼마나 줄었나요? 네,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2.5로 전달보다 1.1%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 0.8% 감소한 이후 두 달째 마이너스인데요. 제조업 생산이 3% 줄어드는 등 광공업이 부진한 영향이 컸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 운수, 창고 등에서 생산이 줄면서 전달보다 0.1% 줄었는데요. 최창윤 통계청 서비스 산업 동향 과장은 미국의 관세 영향이 완성차 등 일부 업종에서 나타나면서 자동차용 프레스 제품 등의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 지표도 제자리 걸음이라고요. 네, 소매 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 등에서 줄면서 전달과 동일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감소한 데 이어 1차 필수 추경이 집행된 지난달에도 제자리 걸음하면서 소매 판매는 석 달째 반등에 실패한 건데요. 설비 투자는 4.7% 줄면서 3월 이후 3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건설 기성도 전달보다 3.9% 줄며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건설 수주는 1년 전보다 5.5% 감소했는데요. 이에 더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와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 종합지수 모두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를 전격 시행한 가운데 주택 공급 3대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나란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 체계다 공급 가뭄까지 겹쳐 서울의 집값 오름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주택 공급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후퇴했나요? 네, 국토교통부가 5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인허가는 2만 424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1% 줄었습니다. 착공은 15,211가구로 같은 기간 12.3%, 준공 물량 역시 10.5% 줄어든 26,35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을 보면 지난해보다 인허가는 12.3%, 착공은 30.3%, 준공은 9.9% 적었습니다.
분양 시장도 쪼그라들었는데요. 지난달 분양은 11,297가구로 지난해보다 44%, 또 올해 들어 누적 기준으로도 42%나 크게 줄었습니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 분양 지표까지 모두 빠지는 추세라는 건 앞으로도 공급 여건이 나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나라 안팎의 불안한 경제 변수 등도 주택 공급을 짓누를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더 늘었다고요? 네,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져 주택시장 악화를 부를 수 있는 악성 미분양이 22개월째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013가구로 한 달 사이 591가구 불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4,616호로 전체 악성 미분양 중 17.1%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건수는 62,703건으로 한 달 새 4.2% 줄며 두 달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이재명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경제사령탑인 기재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산업부 장관에는 기업인이 지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먼저 오늘이 구윤철 후보자의 첫 출근 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구윤철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했는데요. 구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준비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서도 AI 관련 저서를 집필하는 등 AI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국정 목표인 3%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AI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관세전쟁 대응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는데 어떤 이야기를 남겼나요? 네, 김정관 후보자는 공직을 하다가 두산으로 간 관료 출신 기업인인데요. 김 후보자는 공무원 첫 보직이 산업관세과였다며 국익이 최선이라는 관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시대의 머리가 반도체, 데이터 센터라면 심장은 에너지라며 산업과 통상 그리고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협조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당시 방역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발탁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의료개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과제로 꼽고 불신이 문제인 의정 갈등 상황에서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팀의 윤곽이 짜여지면서 이제 경제부처의 마지막 퍼즐인 국토교토부 장관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오늘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전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간담회가 조금 전에 시작이 됐죠? 네, 민주당이 조금 전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경제 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허영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또 한국경제인협회 등 각 단체 상근 부회장이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었던 법안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독립이사제, 또 집중투표제 등을 추가한 더욱 강력한 법안을 내놨는데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선 수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경제 6단체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제단체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간담회에서 경제 6단체는 상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이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회가 이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미쳤더라도 경영상 판단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야 부당이익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계에서 현 상태로 상법이 개정되면 이 포괄적 법문 때문에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이미 배임죄가 있는 만큼
상법에 특별 배임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여당도 공감하고 있어 재개의 의견이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조슬익입니다. HK 이노엔의 모든 페트 음료에 대해 판매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산 과정의 문제로 제품 변질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오늘부터 반품과 회수가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어떤 음료들이 리콜되는 건가요? 네, 판매가 중지된 제품들은 대표 제품인 헛개수를 비롯해 새싹보리와 티로그 아이스티 등입니다. 편의점 등 유통업계에 따르면 HK 이노엔의 500ml 용량 페트 음료 전 제품에 대해 지난 27일부터 판매가 중단됐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회수 및 반품이 진행됩니다. 다만 500ml 페트 제품 외에 병으로 된 컨디션 등의 제품은 정상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HK 이노엔 측은 무균 충진의 이상이 발생해 변질 이슈가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며 정상 공급은 7월 3주차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식품 변질 이슈가 자주 발생하고 있죠. 네, 앞서 지난 5월에는 동원 F&B의 그릴리 닭꼬치 2종이 온도 조절 문제 등으로 인한 팽창 현상이 발생해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집단 급식소에서 풀무원이 공급한 빵을 먹고 총 256명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빵에서는 여름철 대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지난 16일에는 편의점 이마트 24가 판매한 얼음컵의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불닭볶음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삼양식품이 식품업계 처음으로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도 밝아서 당분간 불닭의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삼양식품의 주가가 130만 원을 훌쩍 넘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빨간불을 켜면서 현재 138만 원을 넘겼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로는 10조 4천억 원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삼양식품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33만 4천 원, 시총 10조 500억 원으로 이때 처음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현재 삼양식품의 시총은 코스피 51위로 현대건설이나 대한항공보다도 높습니다. 삼양식품의 주가는 1년 전 61만 5천 원에서 현재 2배 넘게 치솟은 상태고요. 올해 초와 비교해도 80% 넘게 뛰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네, 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의 성장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리포트를 발표한 DS증권은 기존 130만 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160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지난 4월과 지난달 삼양식품으로 추정되는 라면 수출 금액이 1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했고 이에 따라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영업이익은 5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입니다. 증권가의 평균 목표가는 약 140만 원인데 6월 들어서 수정된 목표가만 추리면 6곳 평균 148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최근 밀양의 두 번째 공장을 준공한 삼양식품은 오는 2027년 1월까지 첫 해외 기지인 중국 공장을 세워 생산량을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밝힌 상호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유예 기한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을 보낸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시한 이전에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무역 적자나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설명과 상호관세율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국가별로 25%와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자체 분석한 무역 불균형 이유에 따라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일부 국가에는 10%의 기본 관세만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노동절인 9월 1일을 주요 국가의 관세 협상 완료 시점으로 언급하면서 유예 기한의 추가 연장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발송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면서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다시 언급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련 불공정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세 협의 과정에서 25%인 자동차와 부품 관련 관세가 낮아질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조속한 관세 협상 진전을 촉구하는 동시에 우방국도 협상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압박하고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SBS 미즈 김성훈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올여름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이고 1인당 평균 약 54만 원을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2%가 여름 휴가 계획이 있고 이 가운데 83% 이상이 국내 여행을 선호했습니다. 여행 일정은 2박 3일이 약 39%로 가장 많았고 지출 규모는 서울 직장인들이 77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습니다. 중장년 구직자가 재취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이 남성은 임금, 여성은 근무 시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남성 중장년 구직자의 경우 재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근무 조건은 임금 수준이었고 여성 구직자는 근무 시간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재취업 지원 정책으로 유연근무제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삼성 SDI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주식 발행이 전달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주식 발행 금액이 1조 8,165억 원으로 전달보다 38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19조 5,065억 원으로 35.9%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자금 수요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